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안과 녹내장 분과를 맡고 있는 김마르다입니다. 오늘은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이해서 한국녹내장학회 주관으로 녹내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강연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녹내장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들 이게 무슨 병이지? 처음 들어보는 어떤 잘 모르는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뻑뻑하고 침침해서 안과를 왔는데 녹내장이 있다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녹내장이란 병은 치료한다고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녹내장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병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사실은 치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녹내장 학회에서 녹내장이란 어떤 병인지, 그다음에 녹내장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녹내장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내장이라는 병은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눈에는 안압이라고 우리 몸에 혈압이 있는 것처럼 눈 속에는 물이 차 있고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을 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압을 우리 시신경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점점점 시신경이 눌려서 죽게 되고, 그러게 되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이라는 병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게 되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신경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신경 유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신경이 자꾸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백내장이랑 혼돈하시는데요. 녹내장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시신경이 이제 저 사진에서 시신경 유두라고 표현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눈 속에 있는 신경에서 신경 섬유가 이렇게 나와서 결국 뇌로 이어지는 그런 곳을 이제 시신경 유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란 병이 아까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백내장이랑 많이 혼동하세요. 백내장이란 병은 우리 사진기로 치면 사진기 렌즈와 같은 이제 조직이 우리 눈 속에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이 바로 백내장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 동공 안쪽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은 수술을 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그 렌즈가 아니라 저 뒤쪽에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내장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사진들이 시신경을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정상은 저렇게 시신경 주변에 시신경 섬유가 굉장히 불그스름하게 잘 살아있죠. 그런데 녹내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시신경 섬유들이 점차 이제 죽게 되어서 결국은 시신경 섬유는 줄어들고 안쪽에 빈 부분이 넓어지는 말기 녹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야 검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저렇게 까만 점이 하나도 없어야지 정상인데요. 점점 안 보이는 검은 점이 보이게 되고 말기가 되면 가운데 굉장히 좁은 부분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녹내장이 있는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건요, 실제로는 그 부분이 까맣게 보인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인다든지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먼저 느끼시게 되고요. 굉장히 말기가 되면 굉장히 침침하게 보이고 결국 굉장히 말기가 되면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 녹내장이라는 병입니다. 녹내장의 증상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안압이 확 높아지면서 막 눈이 갑자기 아파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급성 녹내장이라고 안압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은 눈이 흐리게 보이고 충혈이 되고 통증이 생기는 급성 녹내장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안압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시신경이 죽으면서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 굉장히 말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만성 녹내장이 많습니다. 아까 대비감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이랑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이 좀 더 덜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감도가 떨어진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야가 결손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흐리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그 부분에 있는 물체를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시야 결손을 처음부터 잘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로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직접 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녹내장의 증상이 만약에 정말 갑자기 안압이 높아진다면 흐리게 보이거나 충혈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녹내장은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만성 녹내장인데 이런 경우는 시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비감도가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굉장히 말기가 되어야 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 증상만으로 녹내장을 진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외래 오셔서 내가 눈이 뻐근하게 아프고 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안압이 올라가서 아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압이 올라가서 아프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눈이 아픈 경우는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증이 생겨서 눈의 각막, 검은 자의 표면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압이 높은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뻐근하게 아픈데 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면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죠. 녹내장은 그러면은 어떤 게 위험 요인이 되냐? 저희가 항상 외래 오시면 안압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안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압이 그러면 어떤 안압이 위험하냐? 그거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결국은 내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안압이 높은 안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시신경 유두 사진을 찍어보면은 건강할 때는 저렇게 시신경 섬유가 있는 시신경 탭, 약간 볼그스름한 부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남아있는데 녹내장이 자꾸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국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자꾸 상하게 되면서 저런 시신경 태가 줄어들고 이제 시신경이 뒤로 꺼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안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정상이 10에서 20mm 머큐리라고 하지만 내가 시신경이 굉장히 건강하면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도 시신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시신경이 약한 분들은 안압이 정상범위에 있는데도 시신경이 자꾸 죽는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신경이란 나의 시신경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안압이죠. 안압이 정상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기냐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은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단되는 개방각 녹내장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상 범위라는 건 사실은 서양인을 기준으로 굉장히 임의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안압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신경이 약하고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내 안압이 정상 범위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 안압은 나에게 높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자꾸 신경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녹내장을 진단하게 되면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안압을 왜 자꾸 더 낮춰야 되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녹내장이 생긴 분들은 그만큼 시신경이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내 본래 안압보다 안압을 더 낮춰야 시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압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낮추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러면 안압만 낮추면 될까요? 이제 녹내장의 위험인자에 여러 가지 다른 위험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도근시란 거는 결국 두꺼운 안경을 쓰는 대부분의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어릴 때 보통 안구가 10대 후반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안구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면 고도근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구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시신경도 같이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녹내장이 좀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행인 거는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진행이 아주 빠르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녹내장의 발생의 위험인자와 진행의 위험인자는 좀 다른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떤 고도근시 환자에서는 또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녹내장의 다른 위험 요인들은 나이가 이게 아무래도 시신경이 나이가 들게 되면 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나이가 40대 이상인 경우에 더 많이 생기고요. 녹내장이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많이 생기고
고혈압이란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녹내장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녹내장으로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근시 인구가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젊은 분들도 많이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서 전체 녹내장 환자의 거의 17%에서 40세 이전의 젊은 녹내장 환자가 이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안심을 할 수는 없고요. 내가 근시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위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젊으실 때부터 건강검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젊을 때부터 정기검진으로 녹내장이 생긴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왜 생길까요? 아직까지는 왜 생기는지 특별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병은 어떤 사람들이 더 잘 걸리는 것처럼 시신경이 남들보다 약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녹내장이 좀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놀라거나 화나거나 슬퍼하시지 마시고 열심히만 빨리 발견해서 열심히만 관리하면 대부분의 녹내장은 별 문제 없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안압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안압을 낮추는 거죠. 이 안압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물이 만들어져서 빠져나가는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우리 눈으로 치면 하수구에 해당하는 섬유주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섬유주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홍채로 섬유주가 막히거나 이렇게 섬유주를 통해서 물이 잘 못 나가게 되는 경우 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물이 남들보다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기능이 떨어질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저하의 원인이라든지 양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진단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입니다. 여기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하수구가 잘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보면은 홍채 때문에 저 섬유주가 있는 부분이 막혀 있죠. 이런 경우를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 많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안압 녹내장과 안압이 높은 고안압 녹내장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중간쯤 가면은 좀 흐리거나 빨리 움직이는 물질에 따라가기 어렵거나 좀 침침한 느낌. 그리고 말기가 되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굉장히 진행하게 되면 이제 시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정상안압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주가 열려있는 개방각 녹내장인데요. 한국은 전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개방각 녹내장이죠. 그런데 안압은 정상인데도 왜 녹내장이 생기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안압이 환자분한테는 높은 안압이기 때문이고요. 그거 외에도 뭐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아니면 시신경 주위의 염증이나 면역체계 이상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시 이제 종류를 바꿔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내려가는 섬유주가 갑자기 꽉 막히게 되면은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눈이 갑자기 아프면서 충혈이 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머리도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본래 물이 내려가는 길 자체가 좀 좁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백내장이 생기거든요. 백내장이 생겨서 자꾸 이제 백내장이 두꺼워지면 그 길이 자꾸 더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홍채 때문에 물이 이제 만들어져서 섬유주로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급격하게 안압이 올라가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렇게 이제 홍채가 저 부분을 막게 되면은 저 부분은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막힌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 필요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이나 아니면 안과로 오셔서 이제 안압을 낮추고 레이저를 빨리 시행을 하여야
시력, 이제 시신경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절개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빠져나가는 전방각, 섬유주가 있는 전방각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이저를 해도 이제 너무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넓게 만들어줘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이제 나쁜 혈관이 많이 생기는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2차성 녹내장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피가 잘 이제 산소가 잘 가지 못하게 되면은 혈관이 막힌다든지 당뇨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나쁜 혈관이 생기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섬유주 부분, 그 다음에 홍채 부분에도 이렇게 나쁜 혈관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긴 나쁜 혈관들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를 막게 되면은 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라든지 치료 경과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눈 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염증 때문에 방수가 지나는 길이 막히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뭔가 주먹으로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이래서 눈에 외상이 있는 경우, 눈에 다친 경우에 눈 속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눈 주변에 물이 내려가는 그 섬유주가 있는 부분이 이제 상하게 되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상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검사는 안압 검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 본래 내 안압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안압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동안에 안압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가 녹내장의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인자거든요. 그래서 안압 검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녹내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이 되는 검사는 골드만 안압계 검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녹내장 외래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압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이제 공기로 그냥 접촉하지 않고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녹내장 진단을 하게 되면 제가 외래 오셨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진단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보를 주는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각막 두께인데요. 왜냐하면은 각막 두께는 안압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막이 두꺼운 분들은 안압이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눈 속의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라식이나 라섹을 받아서 각막이 굉장히 얇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안압을 쟀을 때는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 눈 속의 압력은 좀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막이 두꺼우면은 안압이 일반적으로 높게 재지고 각막이 얇으면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시신경을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시신경이 손상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보게 되고요.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신경 태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진행하게 되면 이제 시신경이 자꾸 손상이 되면서 시신경 태가 이렇게 소실되게 되고 안쪽에 시신경 빈 부분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시신경 섬유인데요. 저 부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녹내장이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신경이 어둡게 안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 안저 촬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아무 증상은 없지만 건강 검진했더니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나와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일찍부터 조절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 밖에도 시신경 두께를 재는 빛 간섭 단층 촬영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앞에 검사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시야 검사라는 거는 좀 더 검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내가 어느 만큼 보는지를 정말로 알 수 있는, 기능을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보시면은 본래는 저렇게 까만 점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면 저렇게 까만 점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야 검사라는 이유는 결국은 정말로 녹내장이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안압에서 눈이 잘 버티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이제 눈이 얼마나 나빠진지 그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까만 점들이 많아지고 시야 결손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눈 속에 시신경에 피가 어느 정도 잘 통하는지 이런 혈류를 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녹내장 외래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검사를 왜 이렇게 자주 하나요? 또는 왜 이전에 했던 검사를 또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은 한 번에 싹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요. 자꾸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내장은 이전이랑 계속 비교를 해서 변화가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간격은 사람마다 다르죠. 굉장히 빨리 나빠진 분들은 검사를 자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녹내장의 치료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녹내장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꾸 이제 시야가 나빠지는 병이죠. 그래서 저렇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말기 녹내장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치료를 하는 목적은 어쨌든 이미 나빠진 것을 다시 좋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서 살아계신 동안에 녹내장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한다고 이게 이미 죽은 신경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녹내장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실명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녹내장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치료를 해도 자꾸 이제 나빠지면 왜 자꾸 치료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나빠지고 나면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죽은 신경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해야 그래도 최소한 지금 정도의 이제 시력과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이 눈을 쓰셔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뭐 혈액순환 개선이나 시신경 보호,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여기는 사람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안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내 본래 안압의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안압을 잘 버틴다. 그러면은 지금 치료가 괜찮은 것이지만 안압이 20, 30%를 떨어뜨렸는데도 계속 눈이 나빠지면은 그 안압보다 더 낮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시신경이나 시야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치료를 유지할지 아니면 치료를 더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결국 안압을 결정하는 게 방수를 만들고 빠져나가는 거에 그런 밸런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수를 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방수가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안약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녹내장을 수술하면은 백내장처럼 완치를 할 수 있냐? 왜 녹내장을 한 번에 수술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녹내장도 물론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다시 살리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약물처럼 안압을 낮추는 거지 이게 뭐 시신경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도 가능하긴 하지만 백내장처럼 완치를 시키는 수술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약이겠죠.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고 설령 부작용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안약은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안압약을 아무리 써도 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 부작용 때문에 안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녹내장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약은 대부분 이제 안압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여러 약제들이 시신경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시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약이 있는데요. 성분에 따라서 뭐 작용하는 부위나 효과나 부작용이나 뭐 점한 방법이나 횟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것인가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아서 쓰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용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한 번 넣는 약인지 두 번 넣는 약인지 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눈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래 눈꺼풀을 당겨서 벌어진 공간에 점안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여러 방울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안약 한 방울 중에서도 사실은 3분의 1만 들어가면 안약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만 점안하시면 되고요. 이 안약의 끝부분이 눈에 닿게 되면은 이제 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안약 용기의 끝부분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검은 자위를 바로 안약 뚜껑에 찌르게 되면 검은 자위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안약을 넣게 되면은 눈 주변에 이제 흐른 안약만 살짝 닦으시고 눈을 바로 이렇게 닦으시면은 안약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안약을 점안하고 난 다음에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안약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안약과 쓰실 때는 적어도 5분, 저는 가능하면 10분 정도 띄우고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안약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게 되면 다른 약을 희석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밤에 넣는 약이 상당히 많은데요. 밤에 넣는 약을 넣고 나면 바로 자야 되냐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넣으려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까먹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저녁 늦은 시간, 내가 절대 까먹지 않는 시간에 일정하게 넣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점안하고 나서 뭐 다른 거 하시다가 주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2번 넣는 안약도 있는데요. 하루 2번 넣는 안약들은 보통 12시간 간격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또는 아침 7시에서 7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12시간 간격이 제일 좋고요. 대신에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녹내장 약은 한 번 쓰면 중독돼서 계속 써야 된다는데 이거 정말로 치료를 시작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녹내장 약은 중독이 돼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녹내장 약은 약을 점안할 때는 안압이 떨어지지만 약을 이제 점안하지 않으면 다시 본래 안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녹내장의 안압을 계속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간혹 녹내장 상태가 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압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내장 안약의 부작용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보면은 가장 많은 건 뭐 충혈이라든지 약을 점안했을 때 따갑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속눈썹이 길어지거나 눈에 있는 지방층이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눈이 좀 꺼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물지만 뭐 가렵다든지 졸리다든지 그리고 부정맥이나 청직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을 넣어보면 저렇게 눈이 좀 충혈이 되고요. 왜냐하면 녹내장 약은 눈을 편하게 하는 약이 아니라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을 보호하려는 약이기 때문에 약 자체가 조금 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을 굉장히 오래 쓰신 분들 눈을 보면요. 여기 위에 계신 분은 위에 사진은 보면은 여기 오른쪽의 눈이 눈썹이 더 길고 짙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 아래쪽의 사진은 왼쪽 눈, 그러니까 환자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 실제로 환자에서 오른쪽 눈이겠죠. 그래서 그쪽 눈에 눈이 이제 좀 이렇게 꺼지는, 움푹 들어가는 그런 쌍꺼풀이 좀 커진다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약을 한쪽 눈만 넣을 때 또는 좀 젊은 분들이 쓰실 때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약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이 약을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데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 사라지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만 생기죠.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 약을 중단하면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다른 종류의 약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식이나 부정맥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안약은 굉장히 소량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량이 이제 목 뒤로 넘어가서 전신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항상 여쭤보고 그런 병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약을 선택해서 이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급성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레이저 홍채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섬유주가 개방각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마치 저희가 이제 잘 물이 안 빠질 때 뚫어뻥을 쓰는 것처럼 레이저로 이렇게 섬유주 성형술이라는 걸 시행해서 물이 좀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녹내장 수술은요, 약이나 레이저를 해도 도저히 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쓸 수 없을 때 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나 레이저보다는 아무래도 수술이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증이 크고요. 또 하나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게 100% 뭐 평생 괜찮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내장 수술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종류로는 물이 내려가는 길을 검은 자와 흰 자의 사이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관을 넣어서 이제 관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런 녹내장 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좀 그래도 줄이기 위해서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수술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는 관이 있거든요.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안압이 조절이 잘 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안압이 초기에는 굉장히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져서 수술 후에 안압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눈을 시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이제 뚫어주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몸이 느끼기에는 본래 없던 길이 생긴 거거든요. 우리 몸은 없던 길이 생기면 자꾸 그 길을 막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길에 자꾸 살이 차서 막히게 되면 다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굉장히 경과 관찰을 잘 해야 되고요. 녹내장은 백내장 수술처럼 그냥 한번 하고 나면 다음날 싹 좋아지는 수술이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도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안압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길을 잘 뚫어놔도 자꾸 다시 막히게 되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백내장처럼 수술하고 나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녹내장 수술은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을 좋게 만들거나 시야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높은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녹내장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이 수술 자체를 못 견디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더라도 녹내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신경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더라도 경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안압이 높으면은 그대로 두면 무조건 시신경은 자꾸 눌려서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이 결과만 좋으면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시력도 좋고 또 약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약을 잘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약을 넣어도 그 약이 점차 나에게 안 맞아질 수도 있고 내 안압이 자꾸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안압 자체가 나에게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시력도 괜찮고 건강검진에서 안압이 괜찮다고 들었던 분들도 사실은 눈 속에 정상화는 녹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내장은 절대로 빨리 나빠지거나 빨리 실명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병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의사와 잘 상의해서 잘 조절을 하시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결국 노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도 중요하고요. 금연 및 절주도 중요한데 그 중에도 특히 금연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넥타이나 옷 허리띠를 너무 꽉 끼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안압을 좀 올리고요.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거나 근력 운동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뭐 물구나무 서기, 거꾸로 매달리기, 아니면 엎드려서 이렇게 눈 누르고 자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키면 뭐 좋지만 이거를 안 한다고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이것 때문에 생활에 너무 지장을 받을 필요는 별로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시면서 안약이 필요한 경우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은 안압이 내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높아지면 시신경이 자꾸 손상이 돼서 결국 시야가 점점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병이 녹내장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녹내장에 대한 몇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검사로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초기에는 내가 느끼는 자각 증상은 없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뭐 주변에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으시다든지 내가 근시가 심하다든지 이런 위험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검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내장 치료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완치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진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지금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목표가 되고요. 치료하는 방법은 안압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고 그 외에도 뭐 시신경 혈류 개선이나 시신경 보호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약이고요. 안약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뭐 레이저나 수술로 가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은 녹내장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오셨는지 어느 만큼 치료를 잘 받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를 잘하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늦게 오시거나 너무 심해져서 오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말 시신경이 손상돼서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빨리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또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녹내장은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녹내장은 시력에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좀 걱정이 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면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